안녕하십니까. 생활속 한자를 풀어보고 합해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기오만가지 서범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말하는 것을 붓으로 적는 글서자와 담장과 많은 건물이 있는 집원자, 그리고 흙으로 토대를 쌓아놓고 그 위에 네모 반듯하게 집을 지은 집당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도산서당의 이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당의 도산은 지역 이름을 딴 것입니다. 이 지역을 도산이라고 한 까닭은 질그릇을 굽던 곳이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산이 접힌 모습이 질그릇을 빚는 것처럼 보여 도산이라고 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고 의미가 많은 곳이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자들과 함께 말년을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산을 단지 지명만이 아니고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풀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핵심과 벗어난 이야기 하나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서당을 찾으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이 모습이 태계 선생님 당시 도산서당의 모습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사일대로 엮은 조그마한 문이 바로 유정문입니다. 문을 담장과 같이 보았을 때 어색하지 않으십니까? 문보다 담장이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리대로 엮은 문과 흙과 기아를 얹는 담장은 아무래도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태계 선생님은 서당 마루에 앉아서 강을 내려다 보시거나 또 마당에서 또래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셨을 텐데 말입니다. 이렇게 원형을 살리지 못한 이유는 1970년대 서원 지역을 성역할 때 제대로 된 고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산서당에서 도산은 한자로는 질그릇 도자와 매산자를 쓰고 있습니다. 질그릇 도자는 질그릇이나 도공, 빚어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질그릇 도자는 언뜻 보면 아주 복잡한 글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풀어보면 그리 복잡한 글자도 아닙니다. 질그릇 도자는 언덕 부자와 질그릇 도자가 합쳐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볼 글자는 언덕 부자입니다. 이 글자는 언덕이나 크다, 높다 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언덕 부자는 흙이 쌓여 있는 언덕을 그린 것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언덕 부자를 보면 긴 핵 옆으로 흙더미가 쌓여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평지에 쌓여 있는 흙을 세로로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 부자는 언덕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지만 부소자로 쓰일 때에는 높다나 크다와 같이 높은 언덕에서 연상이 되는 뜻을 전달을 합니다. 언덕 부자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주로 부소자로 많이 쓰이며 좌측에 위치할 때에는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반드시 좌측에 위치할 때만 언덕 부자가 변형된 것이고 우측에 위치할 때에는 고급자가 변형된 것이니 구분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질그릇 도자는 쌀포자와 장군부자가 결합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쌀포자는 감싸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구질을 하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그릇을 만들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장군부자는 질그릇 중에 하나인 장군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장군부자에서 말하는 장군은 술이나 간장 따위의 액체를 담는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부자는 액체가 증발하거나 쏟아지지 않도록 용기와 뚜껑을 함께 그린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부자는 이렇게 액체를 담는 용기를 그린 것이지만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에는 항아리 향자나 질그릇 도자처럼 토기와 관련된 의미를 전달을 합니다.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장군을 만들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질그릇 도자는 이렇게 해서 질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질그릇 도자가 먼저 쓰였습니다. 질그릇 도자에 흙을 쌓아놓는 모양을 그린 언덕붙자가 더해진 질그릇 도자는 질그릇과 함께 질그릇을 구워내는 가마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쉬운 글자가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과 훈이 많기 때문입니다. 매산자도 그중 하나입니다. 매산자는 산이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매산자는 육지에 우뚝 솟은 세 개의 봉우리를 그린 것으로 산을 그린 상형무자입니다. 갑골문에 나오는 매산자를 보면 가파른 능선이 그려져 있어서 한눈에도 이것이 산을 그린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산자가 부숫자로 쓰일 때에는 산의 이름이나 산의 기세나 높다와 같이 산에서 연상되는 여러 의미로도 활용이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은 그릇이 크기가 작다 또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을 사용할 때 그 크기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크기는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릇의 쓰임을 결정합니다. 또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었냐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릇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합니다. 청자와 백자는 아름답기는 하지만 누구나 쉽게 쓸 수 있고 또 아무 것이나 담아둘 수 있는 그릇은 아닙니다. 그러나 질그릇은 누구나 쉽게 쓸 수가 있고 어디에나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입니다. 즉 도산은 많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릇, 즉 산과도 같은 큰 인재를 만드는 서당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도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나 시기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글자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을 쌓아놓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질그릇 도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산이 우뚝 솟아있는 모양을 그린 매산자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은 도산서당의 기숙사인 농운정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